좋은 것들이 쭉 많아요. 뭐 타이완 침공 없고 그리고 AI가 여기저기서 팝업 아주 날아갈 것 같다 하는데 네네. 우리도 지금 AI 관련주가 일종의 로봇 AI 다 날아갑니다. 테마주처럼 막 그거 하고 있죠. 그리고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 경제도 바운스백 다시 살아날 것 같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는 끝났다. 뭐 이미 has come to 해가지고 컴천 앤드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뭐 현재 완료형을 썼으니까 이미 끝났다 달러 강세는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그리고 이머징 통화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와중에 또 옆에 또 보시면은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주간의 전망을 통해 성공 투자를 향한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투 레이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선리에님, 이진우 소장님의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단호함. 오늘도 소장님만의 단호한 분석을 기대합니다.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식시장이 잘 가고 있는데요. 예. 믿어도 됩니까 이번은? 아니 우리 정 소장께서 이 바쁜 일정 소화하는 와중에 새벽기도까지 가신다고. 갔었죠. 요즘엔 못 가고요. 환율이 너무 높았을 때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환율은 떨어져야 된다. 예. 오늘 저는 뭐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이 기자들 사이에서 그 야마라 그러나요? 주제. 네. 키워드. 키워드. 네, 네. 그 말은 이제 사실 좀 뭐 일본 말이라 해야 되나? 일본 말이죠. 그러니까 주제. 키워드. 예. 꺾인 것 확인하기까지는 추세를 따라가자. 예. 우리 생각해 보면은 3,300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릴 때 3,000 다 온 것 같아요. 2,600이면 진짜 다 온 거예요. 예. 뭐 그러면서 2,150까지 흘러갔잖아요. 예. 2,150에서 돌아서서 이제 2,400도 오늘 이제 뚫었습니다만 이 올라오는 가운데 계속 의심했잖아요. 네. 예. 예. 내려갈 때 하락 추세일 때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가 바닥입니다. 자꾸 하다가 우리가 여러 번 실망했잖아요. 네. 지금은 상승장이잖아요. 네네. 사실 잘 납득도 안 가죠. 그렇죠. 납득도 안 가지만 시장이란 게 어떻게 모든 사람을 갖다 납득시켜가면서 가면 그게 시장입니까? 그러니 지금은 일단은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S&P 500이 그 와중에 3,999점 얼마에 마감을 해서 근데 사자는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놈의 네. 4천이 뭐라고 네. 그 마디 숫자가 네. 혹시 뭐 우리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차트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S&P 500 딱 들었습니다. 네. 우리 그동안 살펴봤던 200일선 저항 그리고 작년 초부터의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 와중에 추세선이라 할 수 있는 고점끼리 연결한 저 추세선. 네. 요게 지금 4천에 딱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데 게다가 오늘은 또 마틴 루터킹 데이로 장도 안 열려요. 장도 안 열려요.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 여기서 꺾인다. 글쎄 200일선 같은 경우는 뭐 한 두어 번 막혔고 추세선도 지금 한 서너 번 막히다가 이번 시도인데 그랬기 때문에 꼭 막힌다라기보다는 그냥 다 열어두시죠. 예. 지금 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나는 4천 열고 나서 S&P 500 4천 여는 거 보고 우리가 2,400 갈 줄 알았는데 네. 우리가 먼저 가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버렸으니까 코스피는 지금 뭐 한 30-40분 전에 차트인데 결국 우리도 결국 200일선 트라이 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얼추 한 2,440라운드 예. 뭐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한 30-40포인트 정도 또 조금은 더 간다. 거기다가 우리 또 정 소장께서 계속 주목하는 환율도 예. 지금 기술적으로는 달러원 환율은 1220 내지 1218원 조구간 예. 달러원 차트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지금으로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다음 지지는 저 레벨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억하기 쉽게 1220원. 1220원입니다. 네, 1220원까지. 네. 저기서 이제 달러 약세가 멈추느냐 아니면 뭐 계속 조금 나름대로 네. 기술적 크리티컬 포인트니까 저기서 좀 공방이 이어지다가 훅 밀리면은 야 그러면 이제 1100자도 보나 하는 뭐 그런 정도로 가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왔어.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은 예.
지금 우리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102라는 레벨이 깨졌어요. 상당히 중요하다 네. 싶은 게 달러 인덱스 차트도 띄워주시죠. 그 다음 예. 슬라이드. 예. 이것도 지금 물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네. 2-1이죠. 예, 2-1인데 네. 띄워주시면 달러 인덱스도 저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예단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220원을 여러분도 외워두시면 좋은 게 이제 막 1700원 갑니다. 뭐 1500원 갑니다. 막 달러 강세 분들도 네. 일단은 그 1220원을 다 이제 용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220까지는 갔다가 거기서 다시 출발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그분들도 이제 뷰를 안 바꿨죠. 그렇죠. 달러 강세론자 예, 분들도. 예. 그러니까 이제 1220을 놓고 한번 거기서 또 길게 좀 있겠죠, 뭔가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채팅창에 네. 우리 PD님 올려주신 김성래님의 말씀도 과연 추가 하락으로 저에게도 기회가 올지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네. 제가 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장이 네.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위로 올라가는 어떤 중요한 배경이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려주신 우리 애청자분뿐만 아니라 예. 시장에 의외로 우리가 들리는 얘기는 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만 생각해도 그래요. 도대체 금리가 이제 3.5%까지 왔고 네. 뭐 대출 금리가 뭐 6% 8% 뭐 이러는 상황까지 왔는데 네. 미국은 제로 금리에서 4.5까지 왔는데 조만간에 5%까지 갈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 얘기는 다 계속 열에 나오고 10명이 했는데 했는데 그리고 금리 수준만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단기간에 급하게 많이 올렸으면 어딘가 부러질 것 같은데 네. 이게 상식이죠. 네. 이게 상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뭔가 자산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이나 큰 어떤 흔들림이 있겠다. 그 기회를 노리겠다 내지는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어떠세요? 하방 배팅도 하잖아요. 인버스도 많이 사죠, 지금 요즘 예. 개인들은. 예. 그렇다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느낀 게 뭐 제 주위나 저 아내나 예. 당신 뭐 나름대로 방송 여기저기 많이 하면서 굳이 댓글 보지 마라 하는데 저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댓글을 보는 이유가 네. 댓글에서 가끔씩 이렇게 정말 제가 놓치고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때도 있지만 네. 저는 댓글에서 시장에 특히 일반 개인들의 포지션의 쏠림이 저는 읽히거든요. 아, 가령 뭐 예를 들어 주신다면요. 이제 최근 들어서 한 서너 달은 예. 좀 오를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환율도 떨어질 겁니다. 좀 더 떨어질 겁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전망을 하시면 하고 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거친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 왜요? 너도 이제 희망회로 돌리냐? 아유 저런 사기꾼들. 예. 제가 뭐 사기칠 일도 없고 사기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는데 네. 아, 왜 좋다고 말하느냐? 그래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야 의외로 좀 더 밀리기를 좀 더 이렇게 부러지기를 네. 기다리는 그것도 일반 개인 투자자층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잖아요. 네. 우리 개인들이 상방으로 막 미쳐 날뛸 때 그때 정말 이게 언제 다시 회복할지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고점을 형성했듯이 네. 약간 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가령 코스피 2,800 요 라인에서 2,400. 아니 그러니까 가령 요 라인에서 끝이 아닙니다. 더 떨어집니다라고 할 때는 그 시기로 가면 그때는 이제 떨어진다고 말하는 전문가에게 악플이 많았겠죠. 그랬었죠. 예, 그랬었죠. 예. 저 친구는 왜 맨날 비관적일까? 비관적일까. 뭐 그런 식의 그거였는데. 근데 이제 2,200에서 이렇게 좋아질 거다라고 말하면 또 왜 희망회로를 돌리느냐. 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최근 한 두어 달 사이에 많아졌다. 굉장히 악플이. 강했었죠. 그래서 간다. 그래서 간다기보다도 그랬을 때 예, 갈 확률이 높다. 그랬을 때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그 바램. 근데 그렇게까지 굳이 뭐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수고인데요. 댓글 다는 것도. 댓글 다는 것도 예, 수고인데 예.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냥 듣고 흘리기에는 못한 자신의 방향과는 포지션이 있다. 자신의 포지션과는 반대되는 어떤 얘기가 불편하게 들리신 거죠. 예. 예. 자, 주식시장 현재 원달러 환율은 뭐 저의 기도도 한몫하면서 네, 지금 1,230원대까지 왔고 이 레인지를 깨면서
이제 1200한 20원, 30원 요 공방을 당분간 갈 거다. 네. 여기에서 만에 하나 이기면 다시 달러 강세인 거고 여기가 밀리면 이제 완전 기조적인 달러 약세겠죠. 그렇죠. 예. 예. 밑이 또 휑하니까. 예. 예. 오늘 그리고 한번 우리 목돈연구소 애청자분들하고 무슨 내용을 나눌까 하던 중에 네. 이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막 매체들을 뒤지다가 재료했지가요. 네. 오늘 올린 기사인데 네. 언론사입니다, 일종의. 예, 2023년의 어떤 컨센서스예요. 네. 내용인 즉 보니까 500개 이상의 논문과 리포트 그리고 팟캐스트 뭐 이런 인터뷰 이런 것들 갖다 종합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유튜버들 다 네, 포함. 예. 여러 가지 논문들 포함해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했는데 네. 눈에 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2023년 이렇게 될 거다.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뭐 그거 한 거는 제가 이렇게 그건 안 했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규제 당국에서 clamp down on 틱톡에 대해서 굉장히 단속이 심할 거다. 네. 그건 어느 정도 되고 네.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는 제가 봐서는 시장이 좀 부담스러울 내용. 네. 초록색으로 한 거는 그래도 시장이 반길 만한 내용인데 네. 에너지는 계속해서 비쌀 것 같다 하는 내용도 있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에퀴티 인디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지수가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눈에 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슬라이드 한번 넘겨봐 주시죠. 거기서 눈에 띌 만한 거 좋은 것들이 쭉 많아요. 뭐 타이완 침공 없고 네. 그리고 AI가 여기저기서 팝업 네. 아주 날아갈 것 같다 하는데 네네. 우리도 지금 AI 관련주가 일종의 로봇 AI 다 날아갑니다. 테마주처럼 막 그거 하고 있죠. 그리고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 경제도 바운스백 네. 다시 살아날 것 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달러 강세는 끝났다. 뭐 이미 has come to 해가지고 컴천 앤드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뭐 현재 완료형을 썼으니까 이미 끝났다 달러 네. 강세는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그리고 이머징 통화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와중에 또 옆에 또 보시면은 글로벌 리세션 리스크 이즈 하이라고 해놨어요. 네. 그죠? 여전히 리세션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안 끝난다 2023년에도 그리고 크립토의 시장의 겨울은 계속될 것 같다. 아 근데 오늘 가상화폐는 또 시세가 또 예, 빵 너무, 네, 튀죠. 비트코인 2만 달러가 넘었더라고요. 그런 예. 상황이고 또 눈길을 끄는 게 저 텐션 부분인데 시민들과 그리고 정부 사이에 긴장이 네. 좀 클 거다 하는 얘기. 이 얘기는 아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 같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좋은 얘기네요. 인터레스트 베이스 금리는 2023년에 피크 칠 것 같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쿨오프 할 것이다. 둔화할 것이다. 둔화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초록색이 더 많아요. 전반적으로 네.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은근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연말에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원으로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네, 밑에 올 연말이죠. 예, 네. 올 연말에 한번 확인해 볼 만한 내용 중에 저 밑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India will have a strong year. 인도가 아주 강한 해가 될 것이다 하는데 저는 여기에 약간 한번 태클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저는 차이나로 바꾸고 싶은데요. 예, 예. 요거 한번 딴 거 없습니다. 제가 인도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었고 네. 이런 것도 아닌데 네. 그냥 단순히 차티스트 입장에서 이런 차트를 보고 이렇게까지 아웃퍼폼했던 이 시장에 금년에도 좋을 것이다, 스트롱할 것이다. 저는 이 월간 차트상으로도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이 매도 다이버전스. 네. 나는 여기다가 당신 돈 인도 ETF에다 태울래? 딴 데 해주세요 할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제로 엣지가 올해에서 이렇게 본 하나하나 분야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의 화두는 이제 믿어도 될까입니다. 믿어도 될까? 주식 상승, 네. 그다음에 달러 약세, 환율 하락 믿어도 될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 레리 서머스라고요. 네. 전 재무장관이었고 또 지금 하버드대 명예교수이자 이분 대단하신 분이죠. 예. 대단하죠. 미국 미국- 연준 활동도 하시고 뭐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그 오바마 때 재무부 장관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재무부 장관이었고 집안이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네. 거기에다가 네. 이분이 인플레 경고 먼저 하셨죠. 예. 금리 올리라고 계속 압박하셨죠. 예. 이분이 주말 사이에 갑자기 의견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는 올릴 만큼 올렸다 뭐 이런 건가요? 말 바뀐 분들 많죠. 예. 작년 연준 인사들 가운데에서는 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블라드. 제임스 블라드하고 네. 제임스 블라드 밑에 있다가 연준 이사로 간 크리스토프 월러 몰라. 예. 그 두 사람 얘기를 갖다가 지난 2년 동안 그 사람들 말대로
포지션을 갖다가 네. 구축했더라면 예. 꽤나 높은 수익이었죠. 예. 왜? 설마 싶었는데 그 사람들 말대로 다 됐어요. 이제 블라드가 살짝 말이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있습니다. 말이 바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레리 서머스, 로렌스 서머스 네. 폴 사밀슨 조카 아닙니까? 네, 그 집안이 네, 대단한 네, 집안이에요. 네. 아버님인가 어머님도 저 그거고 노벨상 받으신가 했고 네. 본인이 약간 집안에서는 약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석학이라고 존경받고 하는데 집안에만 가면은 네. 서머스 집안에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 네. 이분 또 그걸로 유명해요. 네. 아주 그 굉장히 어떤 자존감이 높다 할까. 와 진짜요. 때로는 참 사람들한테 거만하게 보일 정도로. 네. 제가 들은 에피소드인데 이거는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 레리 서머스죠? 레리 서머스. 네. 아마 재무차관 시절이었을 거예요. 우리 저 그거 할 때, 네. 우리 IMF 왔을 때, 네. 우리 고위 정부 관계자가 미국 가서 구제금융 이런 것 좀 협상하러 들어갔다가 문 열고 들어갔더니 신발 밑창만 보이더라는. 그 왜 상위 책상에 다리 책상에 올려놔가지고. 다리 이렇게 네. 올리는 그 미국인 특유의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분도 네. 연준 뭐 하냐 너희들 네. 늦었다. 인플레 잡으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금리를 빠르게 네. 높이 올려야 된다 했던 양반이 작년에 이틀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했던 말했죠. 사람이 네. 말이 살 바뀌었죠. 예. 뭐 그러다가 또 말 바뀐 사람 많죠. IMF 총재. 가장 지난주에 하이라이트가 IMF 총재입니다. 아니 중국 경기 침체 끝났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입 맞춘 듯이 이러죠? 입을 맞춘 듯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겁을 시장에 조심해라 겁을 주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라서 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저도 네. 그 부분이 뭘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럴까 갑자기. 네. 그것도 특히나 굉장히 이렇게 눈에 힘주면서 네. 연준을 꾸짖고 좀 서둘러야 되고 네. 경기 침체 잡아두면 그래서 시장 보고 이빨 꽉 물어라 했던 양반들이 살짝 더 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IMF 총재를 한번 기사 찾아보십시오. IMF도 세계은행과 마찬가지로 올해 경기 침체를 굉장히 경고하고요. 네, 그랬었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IMF 총재가 이제 경기 침체가 마무리되어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갑자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것이 그리고 네. 생각보다 유럽도 너무 좋아요. 유럽은 진짜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제일 좋아요. 독일 닥스 같은 경우에는 다 왔어요. 지금 전고점을. 전고점을 다 와서 이거 뭐 최근에 이 최근에 주식 상승세가 네. 이거 뭐 기술적 반등이에요. 뭐 그동안 하락에 대한 조정이에요. 이 차원을 넘었었다니까요. 전고점 가겠더라고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와중에 이제 또 여전히 이렇게 조심하자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야, 2001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어. 이 마지막 손님몰이 마지막으로 꼬시는 거다. 그때도 그랬어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또 시장 일각에서는 하죠. 왜 사실 그때 그 당시 다 이렇게 돌아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거나 차트를 돌아보면은 네. 쿵 꺾이고 나서 원웨이가 없으니까 한 몇 달은 또 이렇게 또 올라오는 척하다가 또 지난번 저점 깨고 내려가고 했는데 네. 지금 요번 부분은 그것도 저같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S&P 500은 그럴 수가 있다 싶어요. 왜냐 코로나 때 올랐던 거 절반 돌리고 지금 상승 중인데 네. 이 찝찝한 거예요. 하다못해 61.8%라도 다 찍고 갔으면 좋겠는데 더 안 무너졌다. 나스닥은 코로나 때 네. 올랐던 거 61.8% 찍었거든요. 네. 여기서 더 밀리면 이거는 좀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그것도 함께 이야기하죠.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뭐 말 바꾸고 갑자기 상승 희망회로 돌리지만 요거에 대해서도 더 빼려면 누군가가 사줘야 되니까 그 매수를 일부러 단기간 꼬시기 위한 조치다. 이런 좀 의심의 눈초리도 필요하다. 야, 그러면 그 레리 서머스나 IMF 총재도 마바라란 얘긴데. 그리고 어쨌거나 앞선 코너에서 혜수 앵커님하고 네. 짚으셨지만 네. 이번 주는 어쨌거나 BOJ 한번 보시죠. 수요일입니다. 네, BOJ 보시고 네. 의외로 니케이가 간당간당합니다. 네. 니케이가 간당간당한데 니케이가 빠진다고 우리도 같이 빠져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네. 어디서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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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살펴보시죠. 약해진 달러가 어디로 갈까?
이거 보시죠. 그러시죠. 네. 자, 오늘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